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세포의 막의 구조랑 세포막을 이제 통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기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물질이 물리적으로 영양소 같은 것들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를 통과하고 이제 세포에 신호를 주는 게 물질이나 영양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을 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그런 기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세포 신호 전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뒤에서 배우실 호르몬, 이제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약학의 기전은 이제 약물이 약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내에 직접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만큼이나 혹은 그거 이상으로 요 신호 전달계를 통해서 세포에서 평소에 이제 너무 활성화된 신호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막아주고 또 어떤 특정한 신호를 유도하기도 하면서 보통 약물이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나중에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오히려 뒤에 가서 암기하실 내용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포의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포 외부에서 신호 물질이 들어와서 그 신호 물질을 우리가 받아서 그 물질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세포 신호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호,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전화를 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걸면은 이 나의 목소리가 상대방의 수화기까지 이제 전파를 타고 쭉 전달이 돼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서 전달이 되면은 이제 도착했을 때 이 신호가 상대방의 수화기에서 다시 목소리, 음성 신호로 변환이 되고 그 음성 신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 전화를 받는 상대방한테 입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려면은 일단 저 사람이 전화를 받아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이 픽업하는 전화기, 수화기를 우리는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수용체는 위치에 따라서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 수용체가 있고 세포막에 박혀 있는 세포막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 수용체는 세포 안에 수용체가 있어서 이렇게 요 핵이고 세포 안에 수용체가 있어서 신호물질이 세포 내에서 세포질 내에서 혹은 정말 깊은 곳에 있다면 핵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신호물질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경우에 이거를 세포 내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호물질이 세포 내에서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하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지 이 수용체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 신호 물질일 때에만 이 세포 내 수용체를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 그랬죠? 지용성 물질. 그 중에서도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이런 물질들이, 신호 전달 물질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이런 세포 내 수용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작은 지용성 물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세포 내 수용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소수가 굉장히 강하고요. 지질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들은 뭐 코티졸, 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것들, 테스토스테론 이런 이제 성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세포 내 수용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들도 지용성을 띠고 있는 작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포 내 수용체 혹은 핵 내 수용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일산화질소, 기체도 얘도 마찬가지로 무극성에 가깝고 그리고 분자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NO에 대한 수용체도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타민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작고 그 중에서도 지용성 비타민인 경우에는 당연히 작은 지용성 물질이니까 세포 내 수용체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이 이제 세포 내 수용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호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신호물질과 수용체 복합체를 이뤄서 얘네들이 핵 안으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복합체를 이룰 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받지 못하면은 이동이 안 되고요. 얘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핵 속에는 DNA가 있죠. 이 DNA에 유전자 조절 부위, 조절 서열에 결합을 해서 이런 복합체가 조절 단백질 혹은 전사인자 이런 걸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용성 신호물질, 세포 내 수용체를 사용하는 물질들은 자기가 직접 수용체랑 같이 전사인자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백질,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자 단계, 유전자 조절 발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고 그러면은 DNA 전사가 되니까 RNA를 만들어서 이 RNA를 토대로 새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 내수용체고요. 그 다음에 세포 막 수용체는 세포 내수용체랑은 다르게 어떻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막의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들은 세포를 직접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에서 얘를 미리 이제 막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 세포 막에 있는 수용체를 세포 막 수용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세포 막 수용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물질을 이 어떤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어떤 수용체인지 물어봤을 때 걔가 빠바박 나올 수가 있어요. 각각 호르몬별로, 각각 물질별로 외우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수용체는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런 이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온 통로 수용체가 있어요. 이온 통로 수용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리간드, 특정한 신호 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 얘가 이온 통로로 작용을 해서 얘가 결합을 했을 때 이 통로가 열려 있던 게 닫힐 수도 있고 닫혀 있는 게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이온이 리간드의 결합에 의해서 이게 투과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면서 이제 세포에 어떤 신호를 주는 거를 이온 통로 수용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